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저를 아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했고 저녁이면 땀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낳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웁시다. 공부 많이 시켜서 이 가난 대물림 안 되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3년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도 없이 저는 30살이 되던 해 5살 아들을 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재우고 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고는 80만 원, 월세는 35만 원, 아들 어린이집비는 12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애를 키우지. 그때 아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물컵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가니 아들이 눈을 비비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진우야, 이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엄마, 나 배고파. 저는 아들을 안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남은 달걀 하나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애만큼은 절대 굶기지 말자. 남편이 원했던 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5시 동네 식당 설거지, 오전 9시 건물 청소, 오후 2시 부잣집 파출부, 저녁 6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해 먹인 뒤 밤 9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4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밤늦게까지 서 있으면 다리가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엄마 손이 유난히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선생님이 엄마 손이 예쁘대. 저는 갈라진 제 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고? 이 손이?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볼에 비볐습니다. 엄마 손 따뜻해. 나 엄마 손 좋아.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애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다. 이 애가 불안해하면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원비, 책값, 급식비, 체험학습비, 끊임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늦었지? 지금 바로 밥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김치와 밥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고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엄마 기다릴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애가 언제 커서 언제 나를 책임지나. 그냥 이 애만 잘 크면 됐지, 뭐. 중학교에 올라간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 전교 5등. 담임 선생님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공부 잘하네요.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대학?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 저는 더 많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기, 새벽에는 시장 정리,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 몸이 부서져도 아들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집에 돌아와 아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잘 크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밤 11시에 돌아오는 아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의대 학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 과외비는 80만 원, 교재비, 모의고사비, 급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건물 청소,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파출부로 부잣집 청소를 했고 명절에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올랐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 전국 200등. 200등?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그럼 의대 갈 수 있는 거야? 응.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서울대 의대도 가능하대.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가 믿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라 학비는 또 얼마나 들려나. 저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의대 학비를 검색했습니다. 6년 동안 등록금만 5천만 원, 생활비, 책값,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1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많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정리 일을 하고 오전 7시부터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건물 청소, 저녁에는 파출부 밤 9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5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2시, 잠은 1시간.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의 수능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시험장 앞까지 데려다주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믿고 잘 보고 와. 응, 엄마. 걱정 마. 아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나 붙었어. 의대 붙었어. 진우야, 정말이니? 응,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만 400만 원, 생활비, 책값,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자는 연 7%.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의사가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저는 더욱 바쁘게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병원 실습비. 끊임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어느 날 건물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다니. 어떻게 쉬어? 쉬면 아들 학비는 누가 돼? 저는 병원에서 나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방학이라 잠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고기 사올게. 엄마, 괜찮아. 나 학교 밥 먹고 왔어. 근데 엄마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 이게 뭐야? 제 손은 갈라지고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썩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설거지하다 보면 이렇게 돼. 엄마 무릎은? 왜 이렇게 부었어? 아들은 제 무릎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내가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의사만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리고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가 의사가 될 때까지. 며칠 뒤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제 손에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알바에서 번 거야. 엄마 쓰셔. 아니야, 진우야. 너 쓰렴. 엄마 받아. 내가 이제부터 알바해서 용돈이라도 벌게.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저는 정말 잘 키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의사만 되면 엄마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내과 전문의 자격을 받은 날 아들은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꼭 와야 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진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쁜 날인데.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아들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그날 저녁 아들은 저를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쏠게.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저는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진우야,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줄게. 엄마 괜찮아. 나 이제 돈 벌잖아. 엄마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둬. 내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 아니야, 진우야.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쉬어야지. 제발 부탁이야.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20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3번은 제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올게. 엄마는 쉬어. 아들은 치킨을 사오거나 피자를 사오거나 때로는 고급 한정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아들은 병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 한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분 딸이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엄마 혼자 키워서 의대 보냈대. 그래. 그럼 그 엄마도 고생 많이 했겠네. 응.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엄마 이야기했어. 우리 엄마도 나 혼자 키우셨다고. 저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다니.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뭐? 왜? 엄마랑 평생 살고 싶어? 결혼하면 엄마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아니야, 진우야. 너도 내 가정 꾸려야지. 싫어.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랑 계속 살래.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엄마랑 있을 때.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또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이 좋으면 됐지, 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저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 어디든 좋아. 엄마는 진우랑 있으면 다 좋아. 우리는 공원을 걷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던 삶.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진짜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엄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저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혹시 누군가 이 아이를 빼앗아 가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집에 갈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소개? 누구? 내일 보면 알아. 엄마, 맛있는 거 준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불안해졌습니다. 소개해줄 사람? 설마.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오후 내내 요리를 하며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옆에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박수진이야. 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으며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수진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집이 아담하네요. 그 말투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담하다는 말이 왠지 좁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많이 먹어.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우와, 엄마 진짜 많이 준비하셨다. 수진아,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 수진은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근데 저 채식 위주로 먹어서 고기는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 미안해. 미리 말해줬으면 채소 요리를 더 준비할 텐데. 괜찮아요. 이것도 충분해요. 식사 내내 저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할 때는 밝게 웃지만 저를 볼 때는 미소가 조금 식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결혼? 언제? 6개월 뒤에. 엄마, 축하해줘. 그래, 축하한다, 진우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보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그날 밤 수진과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 괜찮을까? 6개월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아들과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아들 곁에 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거지 모든 것이 저와 달랐습니다. 저는 작아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초라한 시어머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신혼집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 수진의 남편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아들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응, 우리 잘 지내. 엄마,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수진이랑 같이 와.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 수진이가 친정 가자고 해서 다음에 갈게. 그래, 괜찮아. 천천히 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송편. 아들 부부가 올 거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오늘 수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차려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식탁?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명절에는 오겠지.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엄마 미안. 이번 주말에 수진이네 가족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네만 중요한가 보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의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환자 봐야 돼. 끊을게. 엄마, 수진이가 기다려.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연락 없이 갑자기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셨었어요? 미안해요. 집에 없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라고? 내 아들 집에 가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축하해, 진우야.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게 된다니.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산 후에도 저는 손주를 보러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산후조리 중이라 방문 사절이래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래, 알았어. 3개월이 지나고 저는 겨우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냉랭했습니다. 어머님, 애 재우는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저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을게요. 애가 낯을 가려서. 수지는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그날 30분도 안 되어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30년 동안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싸우자니 아들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참자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속으로 사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하준이 보러 가도 돼? 엄마 수진이가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가 가서 애 봐줄게. 엄마, 수진이가 엄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내가 내 손주 보는 게 부담이라고?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도 수진이네 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응?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 많이 보고 싶다. 언제 시간 돼? 하지만 답장은 저녁 늦게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답장 늦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꼭 생일날 찾아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돈으로 때우는 건가?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봤습니다.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애 재우는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는 1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한 달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아, 엄마야. 하준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어머님, 애 지금 잠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깨면 전화 좀 해줘. 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저번에 전화하라고 했는데. 아, 어머님. 깜빡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하준이 보러 가도 될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거 어머님 스타일이랑 안 맞아요. 자꾸 오시면 저희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저희가 괜찮다고 하면 오세요.
뭐, 그리고 애한테도 자꾸 간식 주시지 마세요. 저희는 유기농으로 키우거든요. 수진아, 나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네, 알겠어요.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방금 수진이가. 엄마, 수진이한테 뭐 들었어요? 응내가 가면 불편하다고. 엄마, 수진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진우야, 너는 엄마 편이 아니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엄마랑 수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날부터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때도. 처음 한 달은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너희 불편하다며.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너희 편하게 살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끊을게. 2달째부터는 아들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석 달째, 넉 달째, 반년째.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명절에 문자 한 통. 엄마, 잘 지내시죠? 송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랑 나 사이의 관계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손주 또래의 아이를 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걷는 아이.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우리 손주. 뭐든지 사줄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손주랑 손잡고 다니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4년째, 5년째 아들과의 연락은 거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문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저는 정말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이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던 날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때 아들의 환한 웃음, 그때 저의 행복한 표정, 사진 속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아들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야.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이 났고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하준이는 지금 몇 살이지? 유치원 가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손자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도 말랐고 옷이 낡았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너 이게 무슨.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그들을 보며 저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몸 닦아. 고마워요, 엄마. 하준이는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왔습니다. 남은 반찬과 함께 식탁에 차렸습니다. 먹어. 빨리. 아들과 손자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이혼했어. 뭐? 1년 전에 이혼했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직업, 내 돈이 좋았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 명품 가방, 비싼 차, 큰 집. 나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수진이 통장으로 들어갔어. 나는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도 참았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우야, 엄마한테 오지 못한 것도, 연락하지 못한 것도 다 수진이 때문이었어. 수진이가 엄마를 싫어했거든. 가난한 시어머니,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진이 눈치를 봤어. 엄마한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수진이가 화를 내면 집안이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5년 동안 엄마한테 한 번도 안 왔던 거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더 부자인 남자. 그리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뭐라고? 재산 분할도 다 수진이 쪽으로 넘어갔어. 집도, 차도, 통장도 다.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변호사는? 왜 제대로 싸우지 않았어? 엄마, 나는 그냥 끝내고 싶었어. 더 이상 그 여자랑 얽히고 싶지 않았어. 아들은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하준이도 안 데려갔어. 애가 짐이 된대. 새 남자가 애 있는 걸 싫어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수진이야. 처음부터 하준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어. 그냥 나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엄마가 버렸다고? 그 뒤로 나는 하준이 키우며 일했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병원 일도 자르고 여기저기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어. 왜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를 고생시킨 내가 또다시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했어. 차라리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바보야, 바보 같은 자식아.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안아보는 내 아들. 너무나 말랐고 너무나 초라해졌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그만 울어.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 분노, 안도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5년 동안 혼자 고생했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이 아이도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한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손자를 재웠습니다. 방 하나에 이불을 깔고 둘을 눕혔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저는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예전처럼 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 아니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야 해.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5년간의 단절, 며느리의 무시, 손주를 볼 수 없었던 고통.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제 인생에서 아들은 이제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 응. 너희 것도 준비했어.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응?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엄마,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알겠니? 응.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아. 너는 어른이잖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알겠어, 엄마. 엄마 부담 주지 않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지만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손자는 돌봤지만 아들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비로소 제 인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은 작은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에 손자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하준이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우와, 우리 하준이 잘 그렸네. 할머니 사랑해. 손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볼 때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 아들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뭐니? 엄마 드리는 거야. 생활비.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써. 엄마 받아. 엄마한테 신세 지고 있잖아. 신세?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하준이 봐주잖아. 그리고 밥도 해주시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갚을 필요 없어. 하지만, 진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돈도 효도도 아무것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지.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엄마는 혼자였어. 내가 잘 사는지, 손주가 건강한지도 모른 채 혼자 살았어.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엄마,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고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 내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잠들었어. 그게 엄마 인생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5년간의 서러움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 수진이 눈치 보느라, 집안 분위기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 엄마한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니?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한 거니? 엄마, 진우야, 솔직히 말해. 너는 며느리가 더 중요했던 거 아니니? 엄마보다 며느리 편이었던 거 아니니? 아니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둘 다 지키고 싶었어. 엄마도 수진이도. 하지만 나는 바보였어. 결국 둘 다 놓쳤어.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솔직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엄마, 나를 용서해줘. 제발.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 30년 전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어린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울며 저를 찾던 5살 진우. 그 아이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제 인생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며느리 눈치 때문에, 편안한 가정 때문에. 진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빠질 거야.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너를 너무 꽉 잡고 있었어. 그게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독이 됐어. 이제는 놓아줄게. 엄마. 하지만 오해하지 마.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 다리로 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게 진짜 효도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나 잘할게. 응. 엄마가 믿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주는 거야.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작은 원룸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그래, 잘 됐네. 하준이는 엄마가 계속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하준이는 엄마 손주잖아.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5년 동안 엄마한테 못한 것, 수진이 편만 든 것, 다 후회해. 이제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엄마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 빚? 응. 30년 동안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
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엄마. 이사 가는 날 저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자주 올게, 엄마. 하준이 데리러. 그래. 조심해서 가. 아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볼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하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하준이 잘 지냈어? 응. 오늘도 잘 놀았어. 엄마, 이번 주 생활비. 아들은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써. 엄마.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하준이 양육비나 잘 챙겨. 알겠어, 엄마.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끈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저는 그 거리가 편했습니다. 하준이는 평일에는 제가 돌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공원 갈까? 날씨 좋은데. 좋아.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뻐. 그래, 예쁘네. 사진 찍을까? 응. 하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워야지.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상담? 응. 심리 상담. 수진이랑 있을 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말이 맞았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이제야 알겠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우야. 엄마,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가 언제 너를 포기했니? 단지 방식이 달라진 거야. 아들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그려보시는 거예요? 네, 평생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시간.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이구나.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손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저를 위한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미 한 송이 주세요. 어머님, 누구 드릴 거예요? 저요. 제가 살래요. 아, 네.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꽃병에 장미를 꽂았습니다.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어느 일요일 아들이 하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미안, 오늘 약속 있어. 약속? 누구랑?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전시회 가기로 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전시회를? 응. 요즘 그림 배우고 있거든. 재밌어. 우와, 엄마, 좋아 보여.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너도 행복해 보여. 응. 나도 이제 괜찮아. 그날 오후 저는 친구들과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밝아 보여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달라진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지웠다고 했지만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제 아들이었고 손자는 제 손주였습니다. 단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외롭지 않았고 아들 생각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어느 저녁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 모실 거야. 그래. 고마워, 하준아.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해. 너랑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걱정 마. 손자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워야지.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계절이 또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하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좋아.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가 이렇게 활발한 줄 몰랐어. 엄마도 몰랐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엄마 나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진우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응, 엄마. 아들과 저는 예전처럼 끈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처음 의사가운을 입었던 날의 사진.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지만 저는 사진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볼까?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웠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아들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하준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낙엽 예뻐. 그래, 예쁘네. 할머니, 행복해? 응, 할머니 행복해. 나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살아볼 시간이야. 아들에게 바쳤던 30년.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제 인생과 함께, 그리고 비로소 찾은 평화와 함께.